네, 뉴스 초대석 시간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새 정부가 말하는 창조 경제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이 좀 더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운영과 관리 또 감독 전반의 제도를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 저희도 뉴스에서 전했지만 신재훈 금융위원장 취임하시면서 위원회가 정상적인 가동이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자, 제일 일단 시장에 관심 있는 게 중소기업 자금 조달 전용 시장 코넥스가 상반기에 개설하겠다. 이게 금융위 방침으로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시점쯤에 시장이 개설될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넥스 시장 개설을 위한 그 규정은 이미 2월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규정이 통과가 돼서 관련 제도는 지금 정비가 됐고요. 현재 지금 다음 절차로 진행 중인 것이 코넥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정자문인입니다.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상장 예정 기업들을 심사하고 상장이 된 후에도 마치 그 유치원 학생을 잘 지도하는 그런 훌륭한 교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정자문인인데, 지정자문인을 지금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데 23개 증권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자문인 선정 작업이 한쪽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코넥스 시장 개설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코스닥과 좀 차별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거래소, 그 다음에 증권사 양쪽에서 지금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6월 한 말쯤에는 코넥스 시장이 개설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정부가 출범하고, 신정부에서 제일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입니다. 네. 창조 경제가 잘 되려면 혁신적이고 어떤 그 우수한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이 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코넥스가 그런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생태계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자문인 같은 경우는 몇 개사를 언제쯤 선정해서 발표하나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개가 지금 신청을 했고요. 한국거래소에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금 가동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3월 말쯤에 선정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약 23개 중에서 10개 정도 증권사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2대1이 좀 경쟁이 더 치열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으로 거래소가 평가할 요소들이 이 상장 예정돼 있는 그런 그 중소기업들을 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아마 3월 말쯤에 선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정자문인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 코넥스에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양과 질이 어떨 걸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수만 개가 넘죠. 그렇지만 코넥스에 올 수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우리가 제일 직접적인 그 후보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창업투자회사나 이런 전문적인 그 투자, 초기 중소기업에 투자한 이런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한 중소기업이 약 3,000개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 3,000개 투자한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유망하다고 평가가 된 것이고, 그 전문 투자자들도 또 자금도 회수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3,000개 정도가 아마 1차적인 후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전체 보고요. 표본 대상은 약 3,000개 정도 되고. 아니, 중소기업은 수만 개가 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가능성이 있는 아주 그래도 근접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코스닥이 1년에 약 한 50개 정도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코넥스도 상장 요건이 코스닥보다 더 완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리가 잡히면 더 많이 되겠지만 초기 연도에는 약 50개 정도 무난히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가수요 같은 것도 좀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지금 이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래소나 증권사에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높은.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좀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제 국회에 또 내시고 또 통과도 또 이제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을 예. 해주시죠. 자본시장법은 이제 2011년부터 준비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본격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선진국형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내용, 그리고 복수 거래소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대체 거래 시스템이라고 그래서요. 그런 새로운 제도 도입하는 내용, 그다음에 상장 기업들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그 대대적인 내용들이 혁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회 논의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육성이나 복수거래소 허용 이런 그 제도에 대한 다소 이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의 그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정부 안과 국회 그 여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많이 좀 이견들이 좁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4월 달에 국회가 있으면 4월 달에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를 예.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시장이나 산업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금융위원회에서 주가 조작 조사 기능 확대, 또 전담부서 신설 등을 또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주식시장이 잘 되려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죠. 특히 대통령님께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 불공정 거래, 지금, 조사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좀 혁신하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을 하셔서 관계기관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 기간을 좀 단축한다거나, 그 관련된 그 절차를 좀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더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부처 간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증권업의 바람을 좀 제가 대신해서 또 한번 여쭈고 싶은 게, 이제 증권업 쪽에서는 이제 족쇄를 좀 풀어주는 차원에서 영업용 순자본 비율, 우리가 이제 NCR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걸 좀 낮춰주는 좀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희도 지금 업계,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학계 전문가들,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지금 그 특별 그 연구팀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은행의 BIS 비율 같이 이 증권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진국의 어떤 제도나 아니면 유사 은행권 같은 네. 보험권 같은 그런 제도와 비교할 때 조금 더 과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고, 반면에 증권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옛날 위탁 매매나 이런 비중 업무 말고 새로 이제 신탁 업무나 파생 결합 증권 발행 같은 업무들이 새로 많이 또 추가되고 그쪽에서 활동하는 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증권회사 업무를 우리 그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잘 이렇게 적절히 잘 제어하는지 이런 면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올해 안에 좀 이렇게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낮춘다 이런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적으로 좀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텐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핵심 이제 지표다 보니까 의견들이 좀 다 다르고 우리가 좀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펀드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펀드의 불안전 판매, 또 계열사 몰아주기 등을 근절하고 또 중소형사들의 영업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을 세우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펀드를 한 곳에서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금융위의 입장 또 추진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펀드 쪽이 보면은 우리 이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우리 중산층 이상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 부여하고 아주 큰 그 역할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 한 몇 년간 보면 수탁고가 약 300조의 정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망을 좀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도 지금 현재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펀드 판매 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방안들이 업계 중심으로 지금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지원할 방안은 좀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어떤 그 기대가 큽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예.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서 선택을 전체 펀드를 그렇습니다. 예. 비교를 해가면서 예. 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중소형사들 같은 예. 경우는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 예. 독립계 어떤 그 중소형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어도 판매망 기존의 판매망에 좀 막혀서 네. 그런 기회를 좀 갖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이런 새로운 개방형 어떤 온라인 그런 판매 회사가 되면 설립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신 김에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방송에 그 업계 전문가들은 많이 나오셔서 이제 시장 전망을 해주시는데 정부 인사지만 또 시장을 잘 하시는 분 입장에서 국내외 자본시장 올해 전망을 좀 해주시고 이에 따른 정부의 어떤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본시장국장 첫 번째 기대되는 아니 요구되는 자질이 주가 전망을 하지 마라 이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주가 전반적인 전망이야 이제 업계에서 계신 분들이 잘 알 텐데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또 특히 많이 개방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선진국들이 유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선진국 시장이 비교적 좀 최근에 한 몇 개 6개월간에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회복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소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실물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선진국 경제나 이런 대외 요인들이 올해 조금씩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올해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게 좀 그 다른 나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옛날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우리 내수가 침체되고 이런 위기 시기에는 시장이 조금 불안정해질 수가 있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의 불안정성을 좀 선제적으로 좀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그 안정화 대책을 한다 그래 이런 노력을 하면서 업계도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면서 잘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점차 이제 디커플링에서 약간 커플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이 그 개방돼 있는 경제에서는 전체 어떤 글로벌 사정에 많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요. 네, 어차피 다른 같은 나라와 방향으로 갈 크게 것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이렇게 괴리되는 그런 현상은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 함께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황 또 앞으로 신시장 개설 방침 등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